역발상 스마트 기술 육상 마리나 개발입니다. 여기서 역발상 하는 이유는 아마 일반적으로 마리나, 즉 레저 선박을 계류하는 공간은 해상에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을 육상으로 올려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역발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것 같고요. 저는 해양수산부의 마리나 산업 활성화나,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 비즈센터와 관련된 연구, 정책 연구를 이렇게 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과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 의뢰를 받고 좀 고민했지만, 그럼에도 마리나 산업, 그리고 넓게는 해양 산업 발전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발표에 응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인 마리나, 그리고 마리나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2019년도부터 우리 해양 신산업에 포함돼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나 산업에는 크게 기반, 마리나를 포함한 기반, 그다음에 제조 장비, 서비스, 관광 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살펴보면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 수요나 여건들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어 마리나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제인 마리나와 관련된 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매우 문제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대안으로서 오늘 키워드인 육상 마리나를 이렇게 관련된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상 마리나와 관련된 글로벌 시장 동향과, 그리고 육상 마리나 도입 사례, 그리고 글로벌 선도 기업의 기술 사례를 짧게 살펴보고요,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저 주제는 조금 가벼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리나라는 키워드를 이제 처음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마리나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면, 레저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올해 해양레저 관광진흥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고 이제 시행령까지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양레저 관광을 이렇게 관광의 인프라와 컨텐츠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리나에는 크게 두 가지, 일반적으로 해상 마리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마리나입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의 주제인 육상 마리나는 이런 리프트나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물 밖에 육상에 레저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주차장과 같이 5개의 평면을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내에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형 육상 마리나가 있습니다. 오늘의 초점은 실내에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내 보관 시스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라이 스택,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인 육상 마리나로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을 살펴보면 육상 마리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상 마리나는 해상 마리나에 비해서 레저 선박의 이렇게 따개비나 이런 어떤 청소, 유지 관리가 매우 용이합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도 많은 레저 선박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요. 특히 사용자 측면에서 아주 많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 편의성은 단순히 편의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레저 선박 사용자 또는 운항자들에게 더 자주 사용하게 함에 따라서 이런 관련된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반대로 레저 선박 사용자나 오너들이 바로 이용하려고 했을 때, 마음을 먹었을 때 이렇게 육상에서 해상으로 내려서 레저 선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거나 즉시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그런 어떤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는 육상 마리나의 경우는 30피트 미만의 레저 선박을 주로 육상에서 보관 계류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전체가 대형화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대형 선박에 대한 한계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따 도입 사례를 살펴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극복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시장의 규모입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마리나 시장 같은 경우에는 189억 달러 이상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 5.1%의 연평균 성장률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육상 건식 마리나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12억 달러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은 7.3%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마리나 시장의 그런 성장률보다는 육상 마리나에 대한 성장률이 좀 더 높은 게 좀 의미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리나 산업의 그런 어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육상 마리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이제 마리나 시장에 있어서 전 세계 레저 선박 규모가 한 3,100만 척 정도가 전 세계의 바다를 이렇게 누비고 있습니다. 마리나는 2만 5천 개 정도가 있고요.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계류 선석이 200만 선석 이렇게 되는데요. 이 시장을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 보면 제조, 유통, 판매, 제조 서비스까지 이걸 다 해보면 한 1,000억 달러 이상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전문기관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육상 마리나의 경우에는 브라질이나 일본, 튀르키예, 호주 순으로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마리나가 가장 많은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네덜란드, 독일은 왜 적은지 살펴보면 여건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별로 본인들이 주택에서 개인용 마리나 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거 여건을 갖추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해상 모어링이나 이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레저보트를 이렇게 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마리나 산업의 규모가 큰 미국이나 영국 그런 어떤 국가들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이 육상 마리나 시스템의 규모가 통계에 잡히지 않거나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 요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크게 환경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 요인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해양 산업 전반에 있어서 환경적인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의 기회 요인이자 도전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리나라는 것은 정원 수욕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쇄된 공간에서 마리나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연료 유출과 폐기물의 축적, 여기에 따라서 해양 생태계 파괴 등 해양 환경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게 결국은 육상 마리나를 성장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리나를 설치할 수 있는 해상 마리나를 설치할 수 있는 해양 안의 공간은 실은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부의 공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마리나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육상 마리나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육상 마리나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많은 주제로 키워드 나왔던 AI와 관련된 기술들도 이런 육상 마리나에 지금 적용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마리나를 지향하는 전 세계 그런 어떤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거기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결국은 해양산업 전반에서 키워드인 친환경 그리고 디지털리제이션 이런 어떤 트렌드가 육상 마리나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 마리나를 도입한 사례를 한 3곳 정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걸프스타 마리나입니다. 이 걸프스타 마리나는 플로리다 포트 마이어스 비치에 위치해 있는데요. 스마트 마리나하고 운영관리 업체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스마트 마리나와 관련된 이 오션테크 집필을 하면서 소개했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세계 최초로 ASAR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한 마리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시는 것처럼 벨트 구동 방식의 자동 보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간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기존에 50년 동안 운영됐던 마리나에서는 44척밖에 육상에 계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서 3배 이상 계류 공간을 확보한 150선석을 이렇게 운영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완벽한 보관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그런 어떤 육상 마리나를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플로리다에는 매년 허리케인이 이렇게 강타하고 이 허리케인은 해상의 마리나, 그다음에 해상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을 전손시키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재해로부터 이런 자연재해를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즉 틸트 구조로서 이렇게 걸프스타 마리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플로리다에 위치해 있는 F3 마리나입니다. 포트 로데일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대형 요트, 슈퍼 요트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공간인데요. 이 F3 마리나 같은 경우는 마리나 운영하고 마리나 컨설팅과 관련된 전문 업체입니다. 미국 내에서 15개 정도의 마리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이 육상 마리나는 예를 들면 30피트 이내에서 예를 들면 레저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주요 쓰였는데요. 여기 F3 마리나 같은 경우는 46피트 등 총 3만 톤, 3만 파운드까지 레저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여기 명확한 의미에서 슈퍼요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대형 요트, 중대형 요트를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PBC라는 레저 선박 보관 전문 업체하고 코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레저 선박의 사용자들에게 최고의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게 하나의 경쟁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 플로리다에 위치한 그런 어떤 마리나인 것 같습니다. 포트 32 마리나입니다. 마찬가지로 포트 로데일에 있는데 여기는 종합 마리나 회사입니다. 보관 관리부터 장비, 그다음에 유통에 이르기까지 그런 어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마리나업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9개 정도의 마리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F3 마리나보다 더 큰 레저 선박을 보관 계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육상 마리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사용자의 편리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의 예약과 결제 이 부분을 앱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사점은 짧게 말씀드리면 중간 거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레저 시장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즉 대형 선박의 레저 시장이 전체 1,000억 달러 중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대형 선박의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상 마리나를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을 살펴보면 슈퍼요트 중심으로 그런 어떤 고수익을, 고부가가치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마리나 운영, 육상 마리나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기업 선도 사례입니다. 크게 아르헨티나, 스페인, 그리고 미국 이렇게 각각 한 개 기업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남반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이민 국가입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가서 그런 어떤 이민 문화가 결국은 남반부에서 가장 융성한 그런 어떤 요트 문화를 만들어낸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캐프리아는 아르헨티나의 기업으로서 해상 크레인과 그 다음에 리프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형 보트나 요트에 탑재할 수 있는 해상 엘리베이터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은, 육상 마리나 시스템은 기존의 철제 구조물에 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도 만약에 이것을 도입한다고 하면 기존의 산업단지나 우리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영도에도 비어있는 창고형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기존의 그런 어떤 창고형 공장들을 활용해서 이 시스템을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육상 마리나 시스템이 자동화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반자동화를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운영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그 기업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내에만 69개의 드라이 스택을 운영을 하고 있고 8,000척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델타 마리나입니다. 2,400척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보면 남반부에서 가장 큰 마리나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웨스트 하벤 마리나입니다. 거기 수용 규모가 4,000척입니다. 4,000척이 남반부에서 가장 큰 마리나인데요. 그 남반부에서 가장 큰 마리나 웨스트 하벤 마리나 다음으로 많은 레저보트를 수용하는 육상 마리나로서 이 델타 마리나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페인의 ASAR이라는 기업입니다. 스페인 팔마에 위치해 있고요. 아마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벨트 구동용 자동 보관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8층 높이까지 레저보트를 이렇게 적층해서 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스템을 통해서 정전 시에도 이런 보관 계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간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거의 44% 이상 이렇게 한 30%에서 보관 공간을 50%까지 이렇게 증대시키고 있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GSM이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틸터 구조라고 해서 내부 외관을 그런 구조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연 재해로부터 예방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현재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나 이런 데서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재개발을 하는 마리나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마리나 산업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이코미아 세계 해양산업협회라는 곳이 친환경과 또는 디지털리제이션에 관련된 그런 어떤 표준을 지금 만들고 있는 작업인데요. 이런 어떤 아이코미아하고 협업을 통해서 관련된 제품을 홍보, 마케팅하고 있는 게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미국의 에어로독입니다. 비슷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동화 로보틱 보관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제품 라인업을 현재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시스템일 것 같고요. 에어로3 같은 경우는 로봇 보관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고 에어로4는 바닥 공간의 거의 창고형 바닥 공간의 90%, 95%까지를 복원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마이애미 리버 센터 75층 컨도미니엄, 여기서 컨도미니엄이라는 건 주상복합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이애미에는 특히 마이애미 비치를 중심으로 마리나 산업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애미 비치에 위치해 있는 주택 단지에는 개인 주택 오너별로 계류 공간을 이렇게 개인용 마리나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애미 리버 근처에는 또 주상복합이나 호텔들이 많이 즐비해 있는데요. 그곳에 사시는 분들도 레저 선박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이 육상 보관 계류 시스템을 그 아파트에 설치해서 운영할 그런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뒤에서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Robert Brown.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GSM이라는 마리나에서 ASR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크게 혁신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대형 주차 타워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ASR이라는 회사도 이 육상 마리나뿐만 아니라 주차 타워와 관련된 그런 어떤 기술, 그 다음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조금 전에 나왔던 분이 아니고 공동 대표인 분하고 작년
포르투갈에서 만나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시아 시장에 대한 진출, 이 성장이 워낙 빨리 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선도 기업들하고 연결,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술 개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신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마리나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 대비해서 레저보트 같은 경우는 225%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3만 척, 2022년 기준이지만 올해 기준으로 하면 3만 6천 척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정면허 취득자는 30만 명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나 선박의 수용률은 7.7%인 2,400선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 육상 계류 시설이 공식적으로는 29.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육상에 기존의 뭐 주차장처럼 이렇게 계류하는 이런 어떤 공간의 비효율성, 그다음에 공간도 충분하지 않는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결국은 오늘의 주자인 육상 마리나의 그런 어떤 필요성을 제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상에도 계류 시설을 이렇게 확충 계획을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에서는 마리나 항만 8개소, 그다음에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 70개소를 고시하고 관련된 마리나를 이렇게 계류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울진의 호포나 그다음에 진해 명동 등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곳입니다. 관련된 시장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곳에 지금 마리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밑에 있는 수도권이나 동남권의 레저보트의 사용자나 사업자들은 계류 시설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수요를 획기적으로 이렇게 수요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육상 마리나가 필요한데요. 중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도에 마리나 선석 수요와 예측을 한 걸 보면 앞으로 10년 안에 10배 이상 그런 어떤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재개발 중인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도 육상 계류 시설이 이렇게 설치될 예정이고 서울에도 마리나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겠지만 육상 계류 시설 설치 계획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이런 육상 마리나가 설치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해외 기업, 해외 기술들이 도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몇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육상 마리나를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에 이 육상 건식 마리나 설치 계획을 꼭 포함해야 됩니다. 현재는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 수정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수정 계획에 육상 마리나 설치 계획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상 마리나도 공간과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육상 마리나에 보관한 레저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보험 제도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AI 등의 그런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결국은 국내 기업들이 국내 기술로 이 육상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R&D의 그런 어떤 발굴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고 육상 마리나와 관련된 그런 어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관련된 기술 개발, 그리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그다음에 서비스의 표준화, 그다음에 기술 표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에는 마리나 산업 육성 계획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포함해서 사업을 과제를 도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밑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육상 마리나와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하도 국내에 진출하는 데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이런 어떤 육상 마리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예를 들면 추진 실적 중심의 예를 들면 업체 평가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 시장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예가 한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R&D 예산을 투입해서 실내 서핑 시스템을 이미 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이 현재 지자체 사업에 공모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R&D 개발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제도적인 여건을 함께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상 마리나는 우리나라의 마리나 산업을 혁신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적재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해서 마리나 산업이 하나의 해양 신산업으로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기를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